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여기 서울 고가 아파트가 지금 움직였거든요.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모든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서울 고가 아파트는 지금 다 최고가를 다시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타이밍이 뭐냐?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움직인다는 거죠. 요 타이밍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 고가 아파트를 움직일 건데 지금 4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재개발 입문자를 위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죠.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약간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 연구에 입문자를 위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론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 현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장 탐방단 1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현장을, 근데 남들이 모르는 현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직은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현장들을 좀 가보는 형태로 해서 한 6개 현장을 한번 다녀보려고 해요. 근데 없는 물건이 아니고 실제 있는 물건들 대상으로 좀 한번 해가지고 한번 다녀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이트에 올려드렸는데 탐방단 이번에 참가시기로 하신 분이 한 10분 되시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이번 사이트에 올려드렸는데 사이트에 그 설문조사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좀 다니고 싶으신지 어떤 금액대 원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거기를 좀 먼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절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재개발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든 뭐 역세권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 거냐 이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런 거 넘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타이밍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 들어오면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읽어볼 건데요. 어떤 타이밍에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당연하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낮은 가격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가 저평가된 지역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저평가된 지역이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오면 되고요. 이건 전형적인 시세차익 투자죠. 이거 떠나서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 현장만의 값어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령을 공부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읽어서 우리만의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 이거는 막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돈을 버는 속도는 좀 약하긴 해요. 또 하나가 정책에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다면 그 정책의 변화를 읽은 다음에 그 정책의 변화 중에서 좀 더 어떤 그 남들이 느끼지 못한 시간차, 가격 왜곡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투자할 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개발 호재가 반영되기 전에 그 반영되기 전에 값어치에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를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유튜버나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철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값어치가 상승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개발 호재가 있기 전에 어떤 소스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뭐 정치권을 친하게 지내가지고 또는 뭐 도시의 이방권자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시대적인 요청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만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 호재가 있을 거를 미리 읽어나갈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투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의 확장, 어떤 돈의 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도 있겠죠. 이건 이제 뭐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얘기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인플레이션이 어떤 효과로 부동산 값어치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개발 호재의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절차를 이해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단계에 빠져나와야 되고 또는 어떤 단계는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부동산 투자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절대 부동산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갑자기 난데없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뀌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이 바뀌는 타이밍에는 저는 거꾸로 이땐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 친구들이 역시 부동산 투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거꾸로 저는 그러면 사야 될 때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쏠림 현상에 벗어나 보자는 거죠. 부동산이 오르는 패턴을 보면 이거는 제가 정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가 오르고, 그러면 서울의 빌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의 빌라가 오르고, 이게 거의 수순으로 갔어요.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어긋남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에서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여기 서울 고가 아파트가 지금 움직였거든요.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모든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서울 고가 아파트는 지금 다 최고가를 다시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타이밍이 뭐냐?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움직인다는 거죠. 이 타이밍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 고가 아파트를 움직일 건데, 이게 약간 패턴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간 좀 달리 판단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서울에 한번 집중해보고 서울 경기에 먼저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세 차익 투자가 아닌 가치 분석을 할 건데, 제가 이거 표현을 약간 좀 달리 보면 가치 분석이 아니고 가치 창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제가 가치 분석하고 가치 창출을 나누냐면, 가치 분석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요. 가치 창출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앞으로 목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거를 만들어 가자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공급자의 입장이 돼보자. 단순하게 남들이 만들어준 물건을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창출해 가보자는 게 지금 우리 이 1년 동안 하는 과정, 또는 지금 단가반의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단가반에 오신 분이 됐든 좀 패턴을 바꿔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움직였고요. 지금 이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움직일 차례예요. 이 시그널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 고가 아파트가 움직일 요 다음 타이밍에 제가 보기 약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서울의 빌라 연립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가격이.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물건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 고가 아파트의 서울 빌라들이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내일 아마 뉴스에도 한번 나갈 거지만 제 이름 달고 나갈 거예요. 어떤 언론사에. 제가 보는 관점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가 움직였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다른 패턴이 뭐냐면, 이제는 제가 보기엔 서울의 빌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떤 빌라냐면 고가 아파트의 재료가 될 빌라들,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디가 될 거냐를 놓고 우리는 현장 탐방을 가야겠죠. 미리 오른 데 말고요. 누가 봐도 오른 데 말고 남들이 보기에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골라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빌라 얘기가 아니고요. 고가 아파트로 가기 위한 재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의 빌라가 그냥 빌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변환되기 위한 그 전에 재료라는 거죠. 재료. 그래서 그 재료로서의 서울 빌라가 어디가 메리트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반영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개발이 안 되거나 개발이 해제가 되면 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거나, 또는 개발 계획이 확실한 대로 골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투자할 지역들은 개발이 꽝 되는 지역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그 개발을 추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추진했다면 그 추진하는 물건이 속한 그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아마도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지역이 전국 단위로 수립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2는 개발이 안 되고 꽝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앞으로의 우리의 현장 탐방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빌라 투자를 하기 위한 또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거를 훈련을 할 건데, 이거와 아파트 투자, 일반적인 그냥 돈 많으면 아파트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성이 있다면 재개발 예정지에 또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 빌라나 이런 걸 살 건데, 이런 거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어떤 물건이 더 좋은지 나쁜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파트는 모든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앱들, 프로테크 앱들이 객관화되어 있고 수식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어요. 몇 평형이 얼마, 위치가 어떻고 전철역이 어떻고 이런 게 객관화되어 있는데, 빌라 시장은 객관화될 수가 거의 없죠. 수식화되기도 어려워요. 정량화되기 쉽지 않고요. 이유는 너무도 다양하고 면적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는 객관화되어 있고 수식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아니고요. 분석이 쉽다는 얘기는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석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 시장은, 특히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 시장은 객관화되어 있지도 않고 수식화되어 있지도 않고 정량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장점이에요. 왜 장점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잘만 분석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 그다음에 빌라 분석의 장단점에, 아파트는 객관화되어 있고 수식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다. 빌라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수식화되어 있고 정량화되어 있다를, 이걸 제가 수능의 문제로 낸다면 또는 어떤 학력고사의 문제로 낸다면 어떤 게 장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는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라고 그게 답이겠지만, 정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 시장에서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객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제가 보기엔 장점이에요. 왜냐?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끼리의 정답을 찾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재료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그 빌라가, 그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건물이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분은 지금 한 2년째 공부하고 있고, 언제는 공부는 지쳤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1년 동안 하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풀어야 되겠죠. 현장에서 풀어가는 거는 이제 시기가 도래해야지만 풀 수 있는데, 전 그 시기가 왔다고 봐요. 이제부터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 가능성 검토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이 그게 가능한 지역이냐, 이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지역이 노후화되어 있다, 이 지역이 동률이 나온다, 이 지역에 신축 가능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주변 여건, 그 다음에 전반적인 주민들의 어떤 동의 요건, 상가가 많은지 아니면 빌라가 많은지, 노후된 집들이 많은지, 또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져서 신축이 늘어나서 노후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훈련을 할 건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그런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이 지역은 주변 여건도 좋고 동률도 좋지만 노후도가 깼다. 그런데 난 돈이 많아. 그래서 내 아들내미 딸내미를 위해서 50년 후를 보고 투자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또는 어떤 분은 여기는 노후도가 되는데 동률이 안 날 것 같아, 뭐 이런 지역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을 버릴 것인지 주술 것인지, 또는 이 현장은 동률도 좋고 노후도도 좋은데 확 눈에 띄는 현장이다. 그러면 갑자기 막 신축업자들이 너도 나도 들어와서 막 신축 쪽 얘기를 할 것 같아. 뭐 이런 현장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조용히 투자를 해야겠죠? 남들 모르게. 왜냐면 우리가 선전을 하는 순간 신축업자들이 와서 그쪽 얘기를 할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현장 탐방단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